고대 2000년 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스토아 철학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리와 원칙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바로 어리석음과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행동들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버릴 수 있을지 난감하기만 하다. 도서 해법 철학에서는 인간은 무슨 이유로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내 인생에서 쌓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행동을 부추기고 이용하게 되는지 스토아 철학자들의 다양한 관점들을 전해준다. 왜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 어리석은 행동들은 그때 당시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내 마음이 평온하지 못할 때 나는 필연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당시 상황과 함께 생겨나는 감정들이 나를 뒤집어 삼킨다. 시야는 좁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인 나의 반응은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불러온다. 이러한 인간의 특징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물건의 가치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의도하는 마케팅에 이용당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유명 연예인이 사용하거나 광고를 하는 순간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연예인의 이미지만큼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 심지어 기존 가격에 웃돈을 얹어서 거래되기도 한다.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은 나의 행동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곤 한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스토아 철학에서는 나를 뒤흔드는 감정들이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외적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외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의 바깥 또는 능력 너머에 있는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이나 명예, 사회적 지위 또는 주변 사람들도 외적인 것들이다. 스토아 철학의 최종 목표는 외적인 것을 집착 없이 바라보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산이나 타인의 칭찬같이 외적인 것을 얻거나 갈망하는 것에 자신의 행복이 좌지우지되게 놔두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부와 명예와 같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것을 좋아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선호와 집착은 구분되어야 한다. 선호와 집착의 차이는 그것들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의 느낌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것을 매우 원했지만 결국 얻지 못했더라도 그 결과에 지나치게 속상해하지 않는 상황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선호하는 것을 갖게 되면 즐겁고 갖지 못하면 실망스럽지만 갖지 못했다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그저 조금 속상할 뿐이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미 엎질러진 물일 뿐이고 스토아주의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대체로 그렇게 흘려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집착이란 나의 행복을 그 대상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다르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나에게 속해 있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다른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외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들은 내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미 내 손에 있지 않은 것들인데 지나치게 집착하고 괴로워해서 삶이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태어난 국가나 부모님의 재산 또는 사회적 지위 같이 자라온 주변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금수저나 동수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의 환경을 부러워하고 부모님의 재산에 집착한다면 삶이 더 힘들어진다. 그렇게 내가 내 손으로 삶을 힘들게 만들 뿐이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특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생이라는 여정을 한 걸음씩 나가는 것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집착하는 것일까?
스토아 철학은 인간이 집착하고 불안과 욕망이 생기는 핵심 원리를 발견했다. 바로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고 부르는 개념이다. 스토아에서 말하는 핵심 원리, 제1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사건에 반응하지 않는다. 사건에 대한 우리 판단에 반응하며 판단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힘들다면 내가 힘든 이유는 그 외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너의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지금 그 판단을 없앨 힘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사실 비난하는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저 누군가가 공기 중에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고 내가 그 소리를 듣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불편해한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들으면 이건 나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 불쾌감과 같은 감정들이 생긴다. 내가 무언가로부터 불안해하고 집착하며 욕망하는 것들은 나의 판단 때문에 생겨난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나에게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그 상황을 좋거나 나쁘다고 인식하는 판단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판단의 결과가 나쁘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좋으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이다. 상황을 판단했을 때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결론적으로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에 판단이 있는 것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모든 것은 판단에 달려 있다. 야망, 사치, 욕심, 이 모든 것이 판단에서 비롯된다. 나는 나의 판단에 따라 고통받는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확신하는 만큼 불행하게 된다. 또한 스토아 철학에서는 나의 판단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교묘하게 나를 속이고 이용한다고 말한다. 마케팅에서 브랜딩하는 명품이나 스포츠카 등은 원재료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것들을 구매하고 싶어하고 욕망한다. 왜냐하면 브랜딩을 통해서 물건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명품을 구매하여 착용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내가 고급스러운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만들고 부자라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 10마디의 말보다 고가의 아이템으로 쉽게 사람을 포장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속이는 것도 사실에 가까운 거짓을 교묘하게 섞음으로써 내가 잘못 판단하게 만든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용당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보통 사기꾼은 처음에는 나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푼다. 나를 친절하게 배려하고 본인의 직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한다. 그 사람이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후에는 사기꾼이라고 의심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사기꾼은 내가 판단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해서 나를 철저하게 이용하게 된다. 그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되게 된다. 그렇다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 스토아 철학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연습이다.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즉시 의미를 부여한다.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거나 기뻐하거나 분노할 이유를 만들어낸다. 그러고는 스스로가 붙인 꼬리표와 서사, 상상에 반응한다. 스토아 철학은 이런 과정을 함정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사물이나 사건에 붙이는 의미와 가치는 대체로 반쯤 무의식적이며 관습에서 빌려온 것이고 잘못되었거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내가 내리는 판단이나 생각들을 불신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욤 디 베르는 사건을 해석할 때 빠지는 어떤 함정이 있다고 말한다.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잘못된 은유를 만들어내고
걱정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유를 동원한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의미는 내가 무언가를 좋다, 나쁘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물이나 사건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지 않다. 그냥 나의 마음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일 뿐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삶과 죽음, 명예와 불명예, 고통과 쾌락 그리고 부와 가난, 이 모든 일은 좋은 사람에게나 나쁜 사람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며 고귀하지도 수치스럽지도 않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리는 판단은 그저 나에게서 나올 뿐이고 상황은 상황일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상황에 따른 판단이 이미 벌어졌을 때 그 판단을 덜어내는 방법이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마치 나의 인생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 때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관점을 가져와서 이러한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평범하고 습관적인 관점이 있다. 이런 관점 때문에 수많은 기만에 현혹되기도 한다. 스토아 학파는 덜 당연한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이런 평범하고 습관적인 관점을 벗어나려 한다. 사물이나 사건을 드넓은 공간과 기나긴 시간 속에 놓고 보거나 아주 먼 거리에서 관찰하듯 보거나 자신의 행동을 구경꾼의 눈으로 보거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냥 본다. 또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관점을 넓게 바라보았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도 깨달을 수 있다. 세네카는 말했다. 시간의 끝없는 심연을 상상하고 온 우주를 생각해보자. 그런 다음 인간의 일생이라 부르는 것을 그 방대함과 비교하라. 우리가 얻기를 소망하고 연장하려 애쓰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 알게 될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공간에 대해서 조언했다. 칭찬하는 자와 칭찬받는 자, 기억하는 자와 기억되는 자, 모두 잠깐 살다 갈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대륙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도 우리는 서로 불화하고 우리 자신과도 불화한다. 대지 전체도 한 점 얼룩일 뿐이다. 시공간의 크기는 모든 인간사를 작아 보이게 한다. 여기에 스토아 철학은 이 모든 인간사가 쉽게 소멸할 수 있다는 특성을 덧붙여준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과 더 나아가 자연이 하는 모든 일은 곧 변화하고 사라진다. 이러한 관점들은 나에게 일어난 심각한 판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초연해질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존재하고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쓸려가 사라질지 자주 생각해보라. 물질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그 활동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원인도 끝없이 달라진다. 고정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우리 옆에는 이미 지나간 것들과 앞으로 오게 될 것들의 끝없는 심연이 있고 그 심연 속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런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흥분하며 그것들이 오래 지속되고 고통을 주는 것처럼 불평하는 자는 바보가 아닌가. 세네카도 세상 모든 것의 유한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와 그 이후 야망이 만들어낸 훨씬 더 경이로운 것들도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런 법이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것조차 많지 않다. 서로 다른 것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멸한다. 끝은 다양할지 몰라도 시작된 것은 무엇이든 끝이 있는 법이다. 결론적으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도록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부정적인 감정들에 한번 휩싸이기 시작하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도 하는 등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해법 철학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관점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다양한 실천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고 자유를 얻는 법, 부와 쾌락을 다루는 방법, 감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인생 내내 배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건 무엇인지 등 고대의 지혜를 담고 있다. 삶에 고민이 있거나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원리를 알고 싶다면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가 귀중한 조언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다. 고대 2000년 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스토아 철학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리와 원칙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바로 어리석음과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행동들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버릴 수 있을지 난감하기만 하다. 도서 해법 철학에서는 인간은 무슨 이유로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내 인생에서 쌓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행동을 부추기고 이용하게 되는지 스토아 철학자들의 다양한 관점들을 전해준다. 왜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 어리석은 행동들은 그때 당시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내 마음이 평온하지 못할 때 나는 필연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당시 상황과 함께 생겨나는 감정들이 나를 뒤집어 삼킨다. 시야는 좁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인 나의 반응은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불러온다. 이러한 인간의 특징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물건의 가치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의도하는 마케팅에 이용당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유명 연예인이 사용하거나 광고를 하는 순간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연예인의 이미지만큼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 심지어 기존 가격에 웃돈을 얹어서 거래되기도 한다.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은 나의 행동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곤 한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스토아 철학에서는 나를 뒤흔드는 감정들이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외적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외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의 바깥 또는 능력 너머에 있는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이나 명예, 사회적 지위 또는 주변 사람들도 외적인 것들이다. 스토아 철학의 최종 목표는 외적인 것을 집착 없이 바라보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산이나 타인의 칭찬같이 외적인 것을 얻거나 갈망하는 것에 자신의 행복이 좌지우지되게 놔두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부와 명예와 같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것을 좋아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선호와 집착은 구분되어야 한다. 선호와 집착의 차이는 그것들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의 느낌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것을 매우 원했지만 결국 얻지 못했더라도 그 결과에 지나치게 속상해하지 않는 상황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선호하는 것을 갖게 되면 즐겁고 갖지 못하면 실망스럽지만 갖지 못했다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그저 조금 속상할 뿐이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미 엎질러진 물일 뿐이고 스토아주의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대체로 그렇게 흘려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집착이란 나의 행복을 그 대상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다르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나에게 속해 있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다른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외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들은 내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미 내 손에 있지 않은 것들인데 지나치게 집착하고 괴로워해서 삶이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태어난 국가나 부모님의 재산 또는 사회적 지위 같이 자라온 주변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금수저나 동수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의 환경을 부러워하고 부모님의 재산에 집착한다면 삶이 더 힘들어진다. 그렇게 내가 내 손으로 삶을 힘들게 만들 뿐이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특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생이라는 여정을 한 걸음씩 나가는 것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집착하는 것일까? 스토아 철학은 인간이 집착하고 불안과 욕망이 생기는 핵심 원리를 발견했다. 바로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고 부르는 개념이다. 스토아에서 말하는 핵심 원리, 제1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사건에 반응하지 않는다. 사건에 대한 우리 판단에 반응하며 판단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힘들다면 내가 힘든 이유는 그 외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너의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지금 그 판단을 없앨 힘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사실 비난하는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저 누군가가 공기 중에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고 내가 그 소리를 듣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불편해한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들으면 이건 나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 불쾌감과 같은 감정들이 생긴다. 내가 무언가로부터 불안해하고 집착하며 욕망하는 것들은 나의 판단 때문에 생겨난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나에게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그 상황을 좋거나 나쁘다고 인식하는 판단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판단의 결과가 나쁘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좋으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이다. 상황을 판단했을 때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결론적으로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에 판단이 있는 것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모든 것은 판단에 달려있다. 야망, 사치, 욕심, 이 모든 것이 판단에서 비롯된다. 나는 나의 판단에 따라 고통받는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확신하는 만큼 불행하게 된다. 또한 스토아 철학에서는 나의 판단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교묘하게 나를 속이고 이용한다고 말한다. 마케팅에서 브랜딩하는 명품이나 스포츠카 등은 원재료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것들을 구매하고 싶어하고 욕망한다. 왜냐하면 브랜딩을 통해서 물건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명품을 구매하여 착용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내가 고급스러운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만들고 부자라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 10마디의 말보다 고가의 아이템으로 쉽게 사람을 포장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속이는 것도 사실에 가까운 거짓을 교묘하게 섞음으로써 내가 잘못 판단하게 만든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용당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보통 사기꾼은 처음에는 나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푼다. 나를 친절하게 배려하고 본인의 직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한다. 그 사람이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후에는 사기꾼이라고 의심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사기꾼은 내가 판단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해서 나를 철저하게 이용하게 된다. 그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되게 된다. 그렇다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 스토아 철학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연습이다.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즉시 의미를 부여한다.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거나 기뻐하거나 분노할 이유를 만들어낸다. 그러고는 스스로가 붙인 꼬리표와 서사, 상상에 반응한다. 스토아 철학은 이런 과정을 함정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사물이나 사건에 붙이는 의미와 가치는 대체로 반쯤 무의식적이며 관습에서 빌려온 것이고 잘못되었거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내가 내리는 판단이나 생각들을 불신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욤 디 베르는 사건을 해석할 때 빠지는 어떤 함정이 있다고 말한다.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잘못된 은유를 만들어내고 걱정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유를 동원한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의미는 내가 무언가를 좋다, 나쁘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물이나 사건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지 않다. 그냥 나의 마음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일 뿐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삶과 죽음, 명예와 불명예, 고통과 쾌락 그리고 부와 가난, 이 모든 일은 좋은 사람에게나 나쁜 사람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며 고귀하지도 수치스럽지도 않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리는 판단은 그저 나에게서 나올 뿐이고 상황은 상황일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상황에 따른 판단이 이미 벌어졌을 때 그 판단을 덜어내는 방법이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마치 나의 인생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 때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관점을 가져와서 이러한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평범하고 습관적인 관점이 있다. 이런 관점 때문에 수많은 기만에 현혹되기도 한다. 스토아 학파는 덜 당연한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이런 평범하고 습관적인 관점을 벗어나려 한다. 사물이나 사건을 드넓은 공간과 기나긴 시간 속에 놓고 보거나 아주 먼 거리에서 관찰하듯 보거나 자신의 행동을 구경꾼의 눈으로 보거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냥 본다. 또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관점을 넓게 바라보았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도 깨달을 수 있다. 세네카는 말했다. 시간의 끝없는 심연을 상상하고 온 우주를 생각해보자. 그런 다음 인간의 일생이라 부르는 것을 그 방대함과 비교하라. 우리가 얻기를 소망하고 연장하려 애쓰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 알게 될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공간에 대해서 조언했다. 칭찬하는 자와 칭찬받는 자, 기억하는 자와 기억되는 자, 모두 잠깐 살다 갈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대륙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도 우리는 서로 불화하고 우리 자신과도 불화한다. 대지 전체도 한 점 얼룩일 뿐이다. 시공간의 크기는 모든 인간사를 작아 보이게 한다. 여기에 스토아 철학은 이 모든 인간사가 쉽게 소멸할 수 있다는 특성을 덧붙여준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과 더 나아가 자연이 하는 모든 일은 곧 변화하고 사라진다. 이러한 관점들은 나에게 일어난 심각한 판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초연해질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존재하고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쓸려가 사라질지 자주 생각해보라. 물질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그 활동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원인도 끝없이 달라진다. 고정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우리 옆에는 이미 지나간 것들과 앞으로 오게 될 것들의 끝없는 심연이 있고 그 심연 속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런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흥분하며 그것들이 오래 지속되고 고통을 주는 것처럼 불평하는 자는 바보가 아닌가. 세네카도 세상 모든 것의 유한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와 그 이후 야망이 만들어낸 훨씬 더 경이로운 것들도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런 법이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것조차 많지 않다. 서로 다른 것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멸한다. 끝은 다양할지 몰라도 시작된 것은 무엇이든 끝이 있는 법이다. 결론적으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도록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부정적인 감정들에 한번 휩싸이기 시작하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도 하는 등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해법 철학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관점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다양한 실천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고 자유를 얻는 법, 부와 쾌락을 다루는 방법, 감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인생 내내 배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건 무엇인지 등 고대의 지혜를 담고 있다. 삶에 고민이 있거나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원리를 알고 싶다면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가 귀중한 조언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다.